국내에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멀리서 TV를 시청하고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이보다 더 쉴 수 없는 재미난 과학 이야기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오프닝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에요, 혹시 도둑 든 경험 있으십니까? 그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까? 그럼 말하지 마세요. 넘어갈게요.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네. 있었던 일인데요. 한 40년 전이었네요. 아닙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어쨌든 아침에 가족들이 전부 다 운동을 나갔었거든요. 새마을 운동 나가셨나요? 아닙니다. 알겠어요. 예, 미안합니다. 운동을 예. 나왔는데 네. 그 우리 가족들이 그 창틀에다가 열쇠를 오, 놨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암호였는데 그 동네 고등학생들이 은근히 다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창틀에 열쇠를 꺼내서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물건 놓고 다시 창틀에 열쇠를 놓고 갔습니다. 야, 정말 비밀번호 0000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리하네요. 예, 제 별명이 면도날입니다.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현주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지역 M본부에서 아나운서로 일을 할 때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3층이었는데, 나름 문단속 잘했거든요. 네. 그런데 마침 창문을 열어놨던 어느 날, 또 그걸 타고 들어왔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기증품이 없기 때문에, 뭐, 도둑이 허무하긴 했겠지만, 네네. 그래도 혼자 사는 와중이라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정말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창문으로 들어온 거는 정말 로미오 같은 도둑이었네요. 창문을 열어 나오 해갖고 딱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이나 씨는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얘기인데요. 네. 한 2, 3년 정도 된 얘기죠. 굳이 뭐 정말 안 해도 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아무튼 그 시험 기간이었는데 사물함 자물쇠를 누가 뜯어놔가지고 제 책이랑 문제집이랑 뭐 필기해놓은 거 다 가져갔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요. 뭐, 그래도 뭐 크게 상관은 없었겠네요. 얼마나 열심히 교과서 했는데요. 없다고 뭐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자,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정기적으로 이제 도둑이 들어와요. 정기적으로. 네, 근데 그 주범이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했더니 장모님이셨어요. 주범이. 네? 정말 정기적으로 계속 이제 도둑이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예, 간장게장이 계속 들어옵니다. 밥도둑이. 예. 이런 또 미안합니다. 자랑을.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의 배꼽 도둑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 주도 제가 출연료를 반만 받을까요? 네, 자, 이렇게 아무리 사실 보안이 철저해져도 정말 절대 안 없어지는 게 있잖아요. 도둑입니다. 도둑. 정말 뒤에 놈자 한 글자를 놈 이걸 정말 붙이고 싶은데 붙이면 안 되겠죠? 님을 붙일 수 없잖아요. 네? 정말 그럴 수도 없고 아무튼 이 무서운 세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판도사에서 시원하게 정보 드립니다. 판도사 출발합니다.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여러분 집 대문 완벽 사수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판도사 펼쳐지니 채널 고정하세요. 진인범들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보안이 허술하면 1분 안에도 집이 털릴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대신 보안이 강하면 문을 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 도둑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예. 먼저 디지털 도어락과 일반 열쇠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정보 나갑니다. 더불어 신기한 미래 보안 얘기까지 들려드리니 지금 빨리 따라오세요. 야, 드디어 이 주제가 나왔어요. 정말 어떤 방송에서 여러분들 집 문단속까지 챙겨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진짜 채널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나중에 도둑이 집에 들었어요. 정말 내가 그때 채널 돌리지 말걸.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때 후회해봐야 늦은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세 분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 현관 자물쇠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사용을 하시나요? 제가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이사 갔거든요. 너무 자랑하시네요, 은근히. 아닙니다. 그래서 지문 인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한번 하면 됩니다. 좋은 집 산다고 지금 은근히 티내는 것 같은데요? 물어보셔서. 그래요? 현주 씨는요? 저는 워낙 들고 다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 저도 역시 번호키. 번호키요. 이나 씨도? 저도 번호키 쓰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쓰면은 닳는다고 해서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자리 빼고 다른 네 자리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어락을 쓰거든요. 번호키라고 표현 안 하죠. 도어락. 그래서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띡띡띡띡 디리릭 이렇게 문을 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술에 취해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띡띡띡띡 디리릭
띡띡 띠리릭 띡 이걸 몇 번 한 3회에서 5회 정도 실시를 하고 갖고 들어가면 우리 와이프가 방망이를 들고 어디인 줄 알고 내가 왔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고요. 근데 그런 네. 남편들을 위해서 요즘 아파트 시스템이요. 네. 못 들어오게 안에서 막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좋은 집 산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데가 저희는 그런 많아졌다고.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렇듯 요즘에요 디지털로 된 제품들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요것도 결코 안전한 거는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네. 아닙니다. 지렛대나 철사를 이용해서요, 문을 쉽게 연다거나 자녀 지문을 악용한다거나 이런 무서운 기사들 많이 보셨죠. 아, 예,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차라리 열쇠로 문을 잠그고 다녀라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어떤 게 더 나은지 안전한지 진짜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는 도둑들,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도어락, 과연 어떤 걸까요?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 도어락. 오늘날 일가정 1디지털 도어락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많이 쓰이고 있는 디지털 도어락의 보안과 안전 수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열쇠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에 우리 집 1등 공신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 도어락. 편리하죠? 네, 하지만 이 디지털 도어락을 노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샅샅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디지털 도어락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이곳. 디지털 도어락의 새 시대를 위해 구슬땀을 쏟고 있는 김지영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편리함은 갖췄지만 안전은 지키지 못한 디지털 도어락. 과연 범죄의 대상이 된 이유는 뭘까요? 요즘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도어락의 치명적인 문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 버튼 관리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철사를 이용해서 이 버튼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바깥에서. 그렇습니다. 지난해 철사로 작은 구멍을 뚫어 디지털 도어락을 무력화시킨 범죄가 발생.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과연 얇은 철사 하나가 디지털 도어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걸까요? 직접 철사로 실험한 결과 쉽게 열린 현관문. 정말 제 눈앞에서 뚝딱 문이 열리는 거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데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디지털 도어락은 부재중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는 그런 도어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전격 실험. 버튼 설정을 하지 않은 디지털 도어락과 버튼 설정을 해둔 디지털 도어락을 비교해봤는데요. 보세요. 반드시 부재중 등록 설정이 중요하다는 사실. 하지만 버튼과 맞먹는 디지털 도어락에 치명적인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비밀번호의 관리를 소홀히 하면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비밀번호 노출되는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신종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날로 지능화된 범죄에 디지털 도어락의 과학도 덩달아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디지털 도어락 어떻게 사용을 해야 안전할까요? 예, 그래서 디지털 도어락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뭐 횟수로 표시해 주는 기능도 있고요. 또 비밀번호를 2번, 3번 눌렀을 때 반복해서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 파악하는 걸로 인정을 해서 3번 이상 누르게 되면 홀딩을 시킨다던가 그런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미리 설정한 암호를 이용해 매번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도어락이 등장. 계획적인 도둑의 침입을 사전에 막기도 하는데요. 그 은행에서 쓰고 있는 OTP, 그거랑 같은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은행에서 쓰고 있는 OTP는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거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OTP로 그냥 자연스럽게 OTP만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인 거죠. 우리 집 지키는 디지털 도어락. 조금만 주의하면 불안한 마음도 덜고 안전지수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무섭네요, 진짜. 야, 진짜, 문이 굉장히 쉽게 열리네요. 네. 정말 유리상자 이후로 문이 열리네요. 박신양 이후로 이렇게 문이 쉽게 열리는 거를, 야, 진짜, 새로운 걸 또 만들고 출시를 해도 또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하고 문을 딴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보신 것처럼 철사 하나로 문을 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고리를 걸어서 문을 잡아당기는 일도 많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아예 손잡이 대신에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여는 그런 시스템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완전히 안전하다는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조그만 구멍을 뚫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도둑이 들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대요. 맞습니다. 아우, 끔찍하죠. 지능범들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보안이 허술하면 1분 안에도 집이 털릴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대신 보안이 강하면 문을 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렇겠죠. 도둑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는 최대한 복잡하게 두면 좋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또 복잡하게 해두시면 정작 본인인 내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뭐지? 이래갖고 진짜.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빨리 지금 바로 문단속들 하고 오세요. 자, 지금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꼭 다시 이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디지털 도어락이 또 고온이나 고압에 쉽게 열려서요. 한때 또 굉장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이 전기 충격기 사용해서 문 여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3만 볼트 전기 충격을 가해도 고장이 안 나는 제품에 안전 표시 마크인 KPS가 붙게 되는데요. 이런 거 확인하고 구매하셔야겠죠? 이제 근데 스마트폰으로도 문을 열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개폐는 물론이고 도어락이 강한 충격을 받으면 스마트폰으로 집주인에게 신호가 전송이 되는 이런 것도 개발이 됐고요. 또 비밀번호를 누른 뒤에 번호판을 샥 훑어 내려야지만 문이 열리는 이런 기술도 개발이 됐습니다. 바로 지문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그래, 쫙, 약간 훑어 내려, 약간 야한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야릇했어요. 자, 근데, 정말, 뛰는 도둑 위에 나는 기술자들이 정말 있는 거군요. 진짜 옛날엔 스마트폰 만들어졌을 때 밀어서 잠금해, 이제 이렇게 확 밀어버리는 거. 이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대단합니다. 은행 보안카드 시스템을 도어락에 접목하는 그런 방법도 요즘엔 또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언제든지 이 또한 뚫릴 염려가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요. 네. 우리 집 내 안전은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그 디지털이든 일반 열쇠든요. 나쁜 사람들이 죄다 뚫고 다닌다면 정말 미래에는 대체 어떤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걸까요? We are the future. 네? 그건 제가 알아보고 네. 왔는데요.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세상, 미래에는 어떤 보안 기술이 등장할까요? 여러분께 지금 공개합니다. 안전을 유지한다는 뜻의 보안. 하지만 점점 지능화되는 범죄에 우리의 보안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첨단 보안 시스템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미래의 보안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곳. 첨단 보안이 지켜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은 곳이 눈에 띄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제품은 3D 안면 인식 시스템입니다. 3D로 내 얼굴을 기억하는 안면 인식 시스템. 사람의 얼굴을 만 개의 점으로 만들어 3차원 정보화시키는 안면 인식기.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얼굴을 순간 캡처하는 방식입니다. 2차원 인식 시스템보다 속도가 빠를 뿐만이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는 사실.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직접 체험해본 소감이 어떤가요? 집에 스마트키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편리할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좀 더 불안하고 좀 초조했었는데 저걸 사용하면 안전도 확실하게 보장돼서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첨단 보안,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신기한 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체 인식기 방식인 지문 인식. 하지만 손가락의 외관을 인식하기 때문에 위조가 쉬운 것이 단점. 뿐만 아니라 5,000명 중 1명꼴로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노동으로 인해 지문이 사라지거나 변할 수도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가올 미래엔 지문 인식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진다는데요. 손가락 하나면 문제 없습니다. 지정맥을 이용한 생체 인식기가 그 주인공. 그런데 지정맥이 뭔가요? 지정맥이라는 것은
정맥 그 혈관 안에 있는 손가락 안에 혈관 안에 있는 내부를 인증하는 겁니다. 지정맥 인식기는 손가락 정맥의 헤모글로빈 패턴을 인지하는 방식인데요. 한번 형성되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문 인식과 달리 다른 사람과 정맥 혈관이 일치할 확률은 무려 1억 분의 1.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고 발전하는 첨단 보안 시스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보안이 강화되면서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생겨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엑스레이 스캐너는 방사능 유출의 위험과 함께 사생활 노출의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보안도는 높여주고 방사능 걱정은 줄여주는 적외선 전신 스캐너가 개발됐는데요. 엑스레이 스캐너가 잘 발견하지 못했던 플라스틱, USB 등 다양한 물질의 검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외국의 여러 공항에서는 적외선 스캐너가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미래의 보안, 어떤 점에 유념해야 할까요?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디에 있든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본인의 신분을 감추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또 다른 보안의 문제가 되겠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노출되는 게 싫으니까 결국 보안 대 보안이 되겠죠. 그것을 피하는 보안도 있어야 될 거고 더 잘 찾는 보안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하고 안전은 지켜주는 첨단 보안.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와, 야, 진짜 이제는 이렇게 기계가요, 사람 얼굴까지 이제 알아보는 세상이 왔어요. 그거요. 예, 정말 대한민국 국민도 저를 잘 못 알아보는데, 기계가 저를 이제 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대단하네요. 굉장히 신기하고요. 영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걸 보면요, 2050년대 얘기를 해요. 근데, 홍채 인식으로 문을 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그것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거를 칠순 때 만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보니까 더 반갑네요. 네, 신기하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정말 네. 신기해요. 네. 그런데 병수 씨가 판도사에서 영화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네.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건 아닌 거죠? 다른 데 있는 거죠. 뭐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영화 촬영을 좀 하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네. 제가 또 내일 촬영이 3개가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축하해요. 뭐? 엑스레이, CT, MRI 촬영이 내일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시고 영화 촬영 한번 해봅시다. 네, 인간적으로 한번 그렇게. 잘 되시길 바랄게요. 네, 이 미래에는요, 인체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을 식별하는 이른바 바이오 인식 시스템이 많아질 텐데요. 숫자나 기호를 사용하는 차원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유조, 변조 가능성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와, 저런 신기한 기술들, 이런 방법들이 실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표정을 막 일그러뜨린다거나 사진을 갖다 댄다거나 해도 절대 속지 않은 아주 멋진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고요. 홍채 인식 같은 경우에는 병수 씨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아파트나 건물에서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려고 처음에 이제 그냥 돼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왜냐면 이제 못생겨도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접니다. 바로 저예요. 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네요. 대단한 기계네요. 네네네. 장난으로 그러는 건 옳지 않겠지만 이렇게 병수 씨처럼 의심은 좀 필요합니다. 네. 보안장치, 안전장치를 구매하실 때는요. 요런저런 테스트를 다 해보고 구매하는 게 좋죠. 네. 네, 스마트폰이랑 바이오 인식 시스템이랑 도어락이 결합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결합상품 있잖아요. 결합상품. 그 이동통신사의 그 인터넷 집전화 TV까지 딱 하면은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헌금 이벤트도 있고. 일명 우리 아들 이벤트죠. 좋네요. 좋은 게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이 한 번 더 진화를 해서 생체 보안 기술까지 수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아주 멋진 기술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하지만 그런 것도 뚫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기대기보다는요, 스스로 좀 보안을 강화하셔야 된다는 말씀 거듭 드릴게요. 네, 정말 이쯤에서 우리가 또 전문가 선생님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보안 관련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전문가 선생님 알려주세요. 무섭습니다. 선생님 알려주세요. 보안의 등급이라 범죄자가 범행을 해서 100% 안전한 보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얼마만큼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저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는 디지털 키 위에다가 아날로그 기계식을 보조키를 설치를 했을 때
100%에서 한 150% 이상, 200% 이상 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범죄자가 대상에서 범죄를 행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자기네가 목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100% 보안은 이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범죄자의 대상에서 좀이라도 벗어나려면 아날로그 기계식을 하나씩 더 설치를 해서 보안 등급을 강화하는 게 그래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세상에 완벽한 보안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뭐하지만 전문가 선생님을 우리가 만나봤는데 그 선생님 집에도 나중에 언젠가는 도둑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전문가 선생님이라도. 예?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당부를 하셨던 말씀은 침입률을 줄이려면은 다소 복잡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그게 또 필요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해킹편 공부한 걸 잘 되살려 기억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그렇죠, 겁니다. 예. 제가 선택한 정답은 포기입니다. 포기요. 예.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예. 뚫는 시간이나 방법을 어렵게 해서 해커가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도둑에게도 그러는 거죠. 좋았어요.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생들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과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 선생님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네, 상황이 좀 다르네요. 쉬운 거부터 먼저 풀려고 합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도둑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풀기 쉬운 집부터 먼저 가거든요. 나중에 어려운 집은 정말 나중에 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보안 레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말 현명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 뉴스 보면요, 정말 아찔한 소식들도 많잖아요. 집에 있어도 막 쳐들어와요. 집안에 있을 때도 꼭 문을 걸어 잠그시고요. 아무나 문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지인의 집에 아주 계획적인 침입을 하는 도둑들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인 집에 그럴까 싶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를 때 주위에 누가 없는지 꼭 살펴보시고요. 번호는 자주자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자, 요즘 뭐 농작물 도둑부터 시작을 해서요. 신상 도둑에 이르기까지 정말 별의별 도둑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자들의 마음을 훔치는 저 같은 도둑들도 있어요. 세 분도 다 지금 제가 훔쳤잖아요. 네, 공감 안 하시는 것처럼. 자, 아무튼 이게 내 거를요, 남한테 눈 뜨고 빼앗기는 것만큼 짜증나고 화나고 우라통 치미는 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거다 싶은 건요, 항상 꼭꼭 자물쇠를 2중, 3중 막 그렇게 걸어 잠그시면요, 여러분들 보안 철저하게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선생님, 되도록이면 집을 비우지 말아라. 막 이런 것도 해결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게 해결책일 수가 없는 게 이거 벌어야 되거든요. 돈 벌어야 돼요. 그렇죠? 예, 어떻게 맨날 집에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쇼파도 아니고 맨날 집에 있을 수, 내가 집먼지 진드기입니까? 맨날 집에만 있게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사실상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앞서 나왔다시피 집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위험은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 혼자 자취하는 대학가 원룸에 좀도둑 드는 일 진짜 빈번이에요. 네, 정말 맞습니다. 대학가 원룸은요, 워낙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배관을 타고 침입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도둑들도 이제 원룸 같은 걸 좋아하지만 그 남자들도 이제 원룸 혼자 사는 집 여자 이렇게 혼자 사는 좋아요. 뭐야? 왜요? 저기 라면 먹고 가요. 라면 먹으러 가려고 이렇게 좋아한다. 주제랑 좀 상관없던 라면을 얘기지만 거기서 왜 먹어요? 그냥 막 던졌어요. 미안해요. 이번 주에 교회 가서 회개기도 할게요. 알겠어요. 자, 네, 원룸촌 일부 집주인들이요, 자물쇠에 공을 안 들이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쉽게 열리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되고 정말 새로운 생활에 빠집니다. 맞아. 요거 마시고 막 그렇거든요. 진짜 엄청 그렇게 술독에 빠지다 보면은 내 집이 털리는지 안 털리는지 진짜 모르고 그냥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목소리, 표정 너무 절절하게 들리네요. 경험담이죠. 걸렸네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 특히 보안 문제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현병수의 TOP.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1인 가구 보안 수칙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지금은 1인 가구 전성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무려 23.9%나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많은 만큼 이들을 노리는 각종 범죄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1인 가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중요한 보안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인 가구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안 수칙 첫 번째, 내 집은 내가 지킨다.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1인 가구는 덜덜덜덜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일수록 보안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이때 침입 가능한 루트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스 배관 등 도둑이 침입할 수 있는 곳에는 기름칠을 한다든지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 혼자 사는 1인 가족일수록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집 주변에 열쇠를 숨기는 행위죠. 만약 도락을 사용한다면 꼭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도어락은 비밀번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 수 없을 거라고 어떤 맹신하는 부분이 있는데,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리게 되면 비밀번호를 주로 눌렀던 번호들이 표시가 돼서 쉽게 어떤 범죄 수법에 의해서 열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갖다가 바꿔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택배 기사들한테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서 절대 금물입니다. 방심하는 사이 구멍이 뚫리는 보안. 유비무환이란 말도 있듯 우리의 안전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참 좋겠죠. 그렇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의 안전은 사전에 미리미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집을 비우는 일이 잦기 마련인 요즘, 과연 싱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인 가구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안 수칙 두 번째, 관공서를 이용하라. 산으로 바다로 여행 가기 좋은 요즘, 휴가로 마음은 들뜨지만 오랜 시간 집을 비워 불안하다면 관공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특히 각종 고지서들로 넘치는 우편함 걱정되시죠? 우체국에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는 사실. 또 사전에 경찰에게 빈집 신고를 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싱글 여성과 여성 세대주를 대상으로 서울시 홈 방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홈 방범 서비스 신청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택에 사는 1인 가구 여성들의 어떤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서울시와 보안 전문 업체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범죄 예방을 돕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침입에 취약한 현관문, 창문, 그리고 이제 실내에 자석 감지기나 열선 감지기 같은 감지 장치를 설치해 놓고 침입을 했을 때 이를 센서가 인식을 해서 관제소에 이걸 통보를 하고 관련해서 이걸 출동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특히 위급 상황 시에 실내에서도 비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출동요원이 출동해줘서 이걸 처리해주는, 대응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관공서를 잘 이용한다면 절도범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공서의 힘까지 빌린다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다고요?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1인 가구의 보안을 돕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주인공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인 가구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안 수칙 세 번째, 바로 다양한 방범용품을 활용하라. 최근 여성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있었으니 바로 호신과 안전 제품인데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호신 상품 종류만도 약 8천여 개. 1만 원 내외 저렴한 비용으로 방범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불안을 잠재우고 싶다면 일반 창문이나 발코니 창문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잠금 장치라든지
방범도호 경보 기능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또 카메라 아닌 카메라 같은 전멸등 모형 감시 카메라는 도난이나 무단 침입 예방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최근엔 저렴하게 고기능 첨단 제품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시중에는 특수한 방범 창살, 방범망, 방범 스크린, 그리고 고성능 동작 감지 램프라든가 경광등, 이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방범 용품들이 최첨단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성능이 충분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의 시험기관의 테스트를 거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사용해야지 품질 보증도 받을 수 있고,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범 성능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솔로 부대여, 보안 수칙 꼭 숙지하시고 안심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혼자 사는 분들이 꼭 체크해야 할 상황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꼭 혼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지금 TV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죠. 특히나 이제 명절 같은 때 있잖아요. 장시간 집을 비워놓는 그런 상황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침입이 가능한 루트를 죄다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판도사 끝나고 배관 주변에 발판이 될 만한 게 없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요즘에는 저층만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고층 사신다고 마음 놓으시면 안 되는 게 23층도 털렸다는 기사가 있어요. 아, 그래. 23층을 올라간 거예요?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타고서는 올라간 거죠. 야, 정말 열정이 대단한데? 넘치고 정말 열정이.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거든요. 야, 진짜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 정의를 위해 싸우는데 이건 진짜 돈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이런 사람들은 스파이더맨이 아니고 정말 스파이만도 못한 맨입니다. 그런 남자예요. 내가 싫어요? 네. 자.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특별한 요령을 사용하는 지능범뿐만이 아니라 이웃집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있다가 외워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진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비밀번호를 길게 하셔야 돼요. 길게. 정말 기차처럼 길게. 나도 못 외우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때로는 열쇠가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 게요. 하지만 이 열쇠 같은 경우에도 진짜 우유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양수기함 이런 데 있잖아요. 화분 밑에다가 이렇게 두고 정말 우편함에다 넣어놓고 그러지는 말아야 돼요. 도둑들도 다 그런 정도의 머리는 있거든요. 싹 훑어본다는 거죠. 예. 제가 절절하게 와닿네요. 그렇죠. 선생님 얘기하는 우리 거예요, 집 제가. 창틀 열쇠. 그러니까요. 네. 진짜. 저 고등학생들 지금 성인이 되었겠네요. 네. 어쨌든 요즘에는 타이머가 설정되는 조명 장치도 있고요. TV 예약 기능도 있잖아요. 네. 사람이 없지만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소리가 콩짝콩짝 나면서. 네.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페이크죠, 페이크. 공을 줄 듯 하다가 안 주고. 내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치 포장을 하는. 그러니까 전기세도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러네요. 있어요. 너무 또 오래 켜놓지 마세요. 네. 예. 그리고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요, 이왕이면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캔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우편물 수거 좀 자주자주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 좋은 방법이네. 근데 경비 아저씨가 오해하면 어떡하죠? 저 여자가 나한테 커피를 줬어. 나를 좋아하나? 농담입니다. 자, 이제 빈손으로 가서 부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예의가 아니고. 그리고 아는 사람 소행일 경우에 집으로 또 전화를 해서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지인들이 또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이렇게 전화를 해갖고. 그래서 제 전화 안 받은 거예요? 나는 훔치질 않아요. 날 믿어요. 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착신 전화를 시켜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집에 설치하는 CCTV도 있잖아요. 예. 집에 물체 동작이 감지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알려주고 뭐 이런다는데요. 그래요? 그럼 약간 그건 몰랐는데 그런 걸 또 알려주신 게 약간 홍보 느낌도 있고. CF 노리는 건가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소용은 없죠. 어쨌든 소용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자, 편리하긴 한데 이미 도둑이 들어온 후에 아무리 CCTV라고 확인을 해봤자 한 발 늦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문단속이 항상 먼저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다 지키고 꼼꼼하게 관리를 해도 아차하는 순간에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허망하기 이를 데 없을 텐데. 그렇죠, 선생님.
그런 사례들 아차하는 있죠. 순간에 때린 거예요. 사건은 발생했어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빨리 가요. 빨리. 네, 지금부터 제가 사건 사고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혼자만.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엄청나다고. 네. 보실까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프. 첨단 보안 시대.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데요. 무시무시한 보안 사건 사고 사이언스 앤 세이프에서 알아봅니다. 대기업과 대형 병원의 금고를 전문적으로 털어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훔친 금품만 무려 100억 원대. 철통 보안을 뚫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0분이었습니다. 먼저 CCTV를 가린 후 외부 침입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릴 때까지 능숙하게 금고를 터는데요. 보안 요원과 맞닥뜨리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교도소 수감 시절 만난 일당은 모두 9명으로 전문 절도단을 구성했는데요. 그래서 범행 수법도 남달랐습니다. 여자 화장실 천장을 타고 내려온 건 기본, 건물의 벽까지 뚫고 금고를 털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대기업 본사 금고에 들어있던 104억 상당의 주식과 현금 2억 7천여만 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으로 원정을 가 오사카의 한 기업 금고에서 우리 돈 약 3억 원 상당의 수표까지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의 경우 보안이 뚫리게 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기밀 문서나 개인정보 유출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말뿐만이 아닌 철통 보안을 위해 각별한 주의와 책임이 요구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자물쇠인 공인인증서. 해킹 피해가 속출해 금융보안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계좌에서 수천만 원의 돈이 사라진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공인인증서를 해킹당한 40대 남성. 잠들어 있던 새벽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계좌에서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악성 코드를 이용해 보안카드와 이메일 정보를 사전에 수집했는데요. 피해자가 잠든 새벽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돈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해킹 피해만 몇 달 새 수백억 원. 2013년 조사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유출 사건은 7,633건. 1년 전에 비해 자그마치 954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킹 등의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는 아직 허술하기 그지없는 상황.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정보와 돈. 지키는 법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해킹으로부터 소중한 내 돈 지키는 방법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뱅킹 거래 시 주소창을 유심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인증기관에 등록된 금융사이트로 연결되면 주소창이 녹색으로 표시되고 자물쇠 모양도 함께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에서 재발급되지 않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을 때는 번거롭더라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는 보안 토큰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부에 저장된 비밀 정보는 외부로 복사되지 않아 공인인증서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세계적인 휴양지로 각광받는 프랑스 해양도시 칸. 매년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곳으로 더 유명한데요. 2013년 이곳에서 세기의 보석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칸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번화가에 있는 칼턴 호텔. 세계적인 보석회사인 레비에프가 다이아몬드 전시회를 열고 있었는데요. 모자와 복면을 쓴 무장 강도는 호텔 로비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전시 중인 보석을 훔쳐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도난당한 보석 금액은 1억 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인데요. 프랑스 보석절도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아이의 돌반지부터 예물까지 집에서 보관하기 부담스러운 금제품, 안전한 보관법.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 중인 은행의 개인 금고를 이용하는 건데요. 거래 등급에 따라 무상이나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개인 금고 이용이 어렵다면 금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은행금고에 별도로 보관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잃은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보안사고. 유비무환이 최선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거 뭐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도 저렇게 뚫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와, 간도 크고 스케일도 크고 머리 아픈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의 그 절실한 취업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대기업이 들어가고 싶으면 그런 대기업도 뚫고 들어갑니까? 그렇죠. 문제예요. 그러네요. 복잡한 도구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 같은 데는요, 사전조사로 회사 금고 위치나 경비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확 털어버리는 겁니다. 금전뿐 아니라요, 기밀 같은 것도 싹 다 빼가니까요. 정말 큰 문제죠. 네,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적극성이나 잔머리를요, 다른 데다가 쓰면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보탬이 될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우, 그러네요. 네. 나쁜 짓 하면서 불안함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보다는 네. 노력으로 합당하게 돈을 버는 게 옳은 방법임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대본도 미리 공부해오고 더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도둑들이요, TV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수하세요. 그래요. 아, 예. 뭐 할 말이 없네요. 예, 넘어갈게요. 우리 집 앞이 아니더라도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하는 그런 적극성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CCTV가 요즘 많이 설치돼 있으니까요. 빠른 신고가 범인 검거율을 높입니다. 네. 그리고 창문 타고 다니는 도둑들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데요. 방범창을 해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시는데 이것도요. 설치한 지 오래됐다면 쉽게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요, 여러 가구가 하나의 대문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외부 침입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어서 빈집 털이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밤 보러 온 것처럼 네. 부동산 업자랑 왔다가 비번 몰래 외워두고 나중에 범행을 하는 그런 야, 수법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와, 머리가 좋은데요? 야, 진짜 잔머리를 진짜 잘. 한때 떠들썩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처럼요. 집에 그냥 현금이란 아들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없거든요. 기증품도 없어요. 그런 걸 안 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훔치러 들어와서 뭐야 여기? 이거 누가 사는 거 없어? 이러면 정말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항상 갖고 다니라고요. 그렇죠. 네. 집에 도둑이 들면요. 1차적으로 금전 피해나 문 파손으로 인한 수리 비용이 들겠지만 점차 불안감 등 정서적인 피해까지 함께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철통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그리고요, 이 SNS 같은 데다가 몇 월 며칠부터 휴가 갑니다, 출장 갑니다, 이렇게 써놓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것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나는 그냥 허세를 부리려고 나 놀러 간다 자랑하려고 그랬다가 지인이 많다면서요. 지인이 들어. 그러다 빈털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행동은 하시지 마시고요. 만약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112로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집을 막 들쑤시고 이게 뭐야 다니다 보면 범인 흔적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살아가려면 이런 정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가르쳐드린 내용으로 자신과 가족의 안전 잘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판도사 다음 주에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요, 엄청나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좋네요. 상암 사옥에서도 이렇게 좋게 변했는데 또 변하나요? 또 변해요. 기대됩니다. 변해요. 어떠한 성형 괴물보다 더 잘 변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하는데 굉장히 기대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도 정말 신나고 뭔가 더 재밌어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그건 일단 다음 주에 본방사수 하시면 알 것 같고요. 아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또 재밌을 수가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네요. 너무 지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절절히 느껴서 말하는 겁니다. 또 재밌을 수